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국장입니다.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을 지키면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에게 예, 기자님 죄송한데요. 오늘 질문은 오늘 기자회견에 집중된 걸 우선적으로 받은 뒤에 시간이 되면 그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인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국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을 지키면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에게 예, 기자님 죄송한데요. 오늘 질문은 오늘 기자회견에 집중된 걸 우선적으로 받은 뒤에 시간이 되면 그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인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YTN 황보리 경찰 최근 인터뷰에서 다른 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번 답을 했고요. 눈높이에 맞지 않으나 그다음에 상황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해명문 보시면 되고 언론 보도에서 틀린 것이 많다라고 답드렸습니다.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연대 임금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이어서 바로 사회연대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많이 아실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무조건 다 정규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뭐 정규직은 각종 혜택이 있죠. 연금이든 복지시설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정규직에게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임금은 동일하게 줘라라는 것이 OECD의 대부분 나라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즉 이 구별은 인정하면서도 임금은 같이 주는 것이 OECD 국가의 노동법의 원칙이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사회연대 임금제 같은 경우는 북유럽 또는 일부 서유럽, 북유럽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많이 가지 않고 있죠. 다들 뭐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 이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협상을 합니다. 큰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스스로 자제하고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그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의 혜택을 주는 이런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또 대기업 노조가 크게 타결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 사회복지국가, 선진복지국가에서 뭐 파업이 없어진 여러 가지 계기 중이기도 하고 또 노동에 있어서 이런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했던 사회적 실험이 이미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동호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자회견 잘 보고요. 네, 이제 사회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기자회견문 보면은 이제 공공주택을 뭐 해야 된다 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좀 그런 사회권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건 좀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뭐 무상교육, 보육이면 무상보육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체화된 정책이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거기서 세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 기자회견문이고 일종의 큰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거라서 하나하나의 뭐 세세한 안을 얘기한 건 아닌데요. 제가 보면 일단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권의 내용으로. 물론 그 별도로 노동권이라는 건 따로 말씀드렸는데 그랬을 때 보면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기자회견 또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이미 저의 경제특보인 홍종학 전 장관께서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에 제출하셨고 안까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다 제공한다는 안입니다. 당시에 민주당 및 또 여러 당시 뭐 언론들의 비판 또 민주당 내부에서의 비판이 있어서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약간 보수적인 그 정치 세력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는 예를 들자면 주거권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이 있는 나라에서 예컨대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로는 충분히 가능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다. 정확히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거권이라는 생각을 정부가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게 국민들의 권리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들도 이게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월세건 전세건 또는 집을 사는 것이든 내가 개인이 책임져서 돈을 벌어서 해야 된다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많은 국민들이 원래부터 상속을 받아서 집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의 소득의 뭐 3분의 1 심지어는 2분의 1을 자신의 전세 또는 향후에 집을 구입하기 위한 저금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언급했던 몇몇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년 수준의 50년 이상 뭐 계약 조건별로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집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자신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행복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요. 그 보유권 문제는 당연히 주거권과 직결되는데 지금 언급했던 나라의 경우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전제가 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그 단지 안에 당연히 공공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이제 법적인 신혼부부만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결혼을 했느냐 아니냐 다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 동성간이냐 이성간이냐 문제를 따지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냥 신혼부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아기를 놓을 경우 걱정을 하지 않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싱가포르 말고도 예를 들어 칠레의 경우를 들자면 칠레가 제 바첼레트 정권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같은 경우 칠레가 긴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그분이 집권하자마자 전체에 걸쳐 백몇 개, 수백 개로 기억이 나는데 숫자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육시설을 국가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칠레의 출산율이 확 올라옵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정책은 있다. 그 외에도 뭐 교육권, 양육권 문제는 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주거권, 양육권, 주거, 양육, 교육 이런 문제가 사실은 하나다라고 봅니다. 현 우리나라 시점에는 왜냐하면 이게 집이 없으니까 연애 결혼 어려워하고 연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애 놓기 힘들어하고 애 놓는 경우에 있어서도 나중에 키울 걱정이 되어가지고 또 조심하고 이게 다 인생의 삶의 주기에 있어서 고비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선진국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사회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해왔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예컨대 양평고속도로를 휘게 하는데 돈 쓰지 말고 쓸데없는 SOC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충분히 지금 제가 말한 사회권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세밀한 얘기는 추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